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이제 활동량의 원리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 있잖아요. 일단 제목부터 보면은 야 무슨 결국 뭐 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제 강의 중에서는 가장 후반부에 늦게 만들어진 강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파산 강의, 이거는 2015년도부터 세팅된 거고, 뭐 황금의 로드백 그건 뭐 십몇 년 됐죠. 종신보험 이야기도 2014년도니까 이거는 만든 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가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가장 제가 늦게 만들수록 굉장히 깨우침이 뭔가 있을 때 만든 강의라는 뜻인데 좀 심오해지죠, 내용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활동량의 원리는요,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왜 사람을 왜 많이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사람 많이 만나고 싶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영업하시는 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애로사항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자꾸 약속 부동을 합니다. 만나도 자꾸 영양가 없는 그냥 기타 방문 있죠? 유효 상담이 아니라 뭔가 보험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타 방문, 신숙 방문.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하죠.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많이 만나야 된다. 맨날 지겹게 얘기 듣고, 저도 예전에 영업할 때 맨날 지겹게 들었던 내용이 이거였으니까. 누구는 만나기 싫습니까? 누구는 뭐 노력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만날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 그다 만난다 하더라도 자꾸 약속 잡으면 약속 캔슬, 부동환하기 쉽고, 그다음 막상 또 만나도 유효 상담이 아니라 기타 방문, 이런 거 하고 자꾸 있고, 영양가 없는 상담 자꾸. 날이 갈수록 지치고 또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영업 무지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 사람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그 다음 그들은 하루에 3명, 4명, 심지어는 5명씩 만나는데 도대체 왜 안 지칠까요? 그들은 왜 약속이 부도가 잘 안 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죠. 지치지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타고난 체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예요. 타고나는 것 같다고. 저는 맨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타고나는 거 절반,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히는 거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북극, 에스키모, 북극 있죠? 시베리아 가면 춥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 얼어 죽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따뜻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무를 구하고 집을 지어갖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다 굶어 죽고 힘든 것 같지만 거기서도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즉,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시작하는 어떤 DNA, 아니면 어떤 가정 환경,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즉 말하면 진짜 황무지 같은 데서도 거기서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옥토에서도 잡초 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저도 옛날에 뭐 팔자론도 배웠고, 물론 지금 뭐 신앙인이긴 합니다만, 갖고 있는 거 반, 태어나는 거 반, 그 다음 절반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 해냈을 때 큰 보상이 온다는 것, 그건 제가 철칙으로 아주 제가 깨우침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활동량의 원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 특히 내가 활동량 부진으로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장래, 지금 또는 장래 팀장이나 지점장이나 본부장 등등 조직장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강의예요. 시리즈로 이게 내가 이제 이거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20분, 30분씩 해갖고 아마 5부작, 7부작을 할 건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꼭 내가 조직장, 팀장, 영업조직의 관리자를 하실 생각이 있거나 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강의에 이제 제가 오프닝으로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울트라 세일즈 스쿨 1대1 세일즈 코칭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 제가 이제 여기 나한테 이렇게 1대1로 수업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기 유튜브 강의도 있어요. 저 밑에 강의에 보면 있을 거야. 그 엽서 쓰라는 거죠, 엽서. 네, 엽서 쓰라는 거. 엽서 쓰고 하루를 시작해라. 고객한테 정성을 기울여라. 고객한테 애착을 가져라. 당신이 설계사가, 영업인이 고객한테 애착을 가져야 고객이 영업인한테 애착을 갖게 됐다. 왜? 상호되는 거,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객한테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고객은 설계사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엽서를 쓰라는 습관을 맨날 만들도록 주문을 하고, 강하게 제가 당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활동량이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이번 주에 정말 파이팅 해야 되겠어. 정말 열심히 하려고 지금 야, 이번 달 되게 중요한 이번 달에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월요일 약속을 3개를 세팅했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상담, 4시에 상담, 저녁 7시에 상담. 응? 그래서 월요일부터 아주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 이번 주에 정말 내가 높은 실적을 한번 달성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2시 상담에 만난 고객이 하필이면 나 만나기 직전에 사장님한테 불려가갖고 개박살나고 온 거야. 완전히 뭐 사장한테 거의 쌍욕 얘기 들으면서 너 이따위로 일할 거면 너 당장 잡혔어. 어디서 이런 걸 기한으로 갖고 내렸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크게 쓴소리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날 만난 거야. 영업인을. 그러면은 무슨 일 벌어질까 되게. 예? 표정은 분명히 근데 똥 씹은 얼굴 하고 있겠고. 그럼 설계사는 이제 안절부절하죠. 야,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그 전에 무슨 사건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되게 그런 경우에는요, 얘기 안 해줘요. 내가 지금 사장한테 만나서 개작살났어. 이런 얘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설계사 무슨 얘기 듣는 척 마는 척 하다가 약간 성질 고약한 사람들은 설계사한테 분풀이 합니다. 막 시비 거는 거야. 보험 개떡으로 안 되는 둥, 뭐 보험은 쓰레기라는 둥. 진짜 이런 얘기 해요. 당해봤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왜 이러지, 이 사람? 뭔 일 있었구나, 나 만나기 전에. 응? 걔 일진이 그렇게 된 거야, 일진이. 첫 봤다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충 수습해갖고 그냥 대충 20-30분 상담하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야, 상태 아닌 것 같다 피했습니다. 두 번째 4시 상담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해필이면, 난 오늘 이 고객한테 뭐 가족사랑 뭐 이렇게 종신보험 얘기하려고 왔더니, 전날 주말에 와이프하고 대판 싸운 거야. 대판 싸우고서 배우자하고 뭐 이혼 안내 맞네 이 정도 수준까지 갔어. 거기다 대고 종신보험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아마 딱 만나자마자 그럴걸? 표정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정상훈 씨 보험 얘기 좀 됐고, 이렇게 분명히 선거절 전에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상담 말아먹었죠? 그 세 번째 상담은 뭐야? 세 번째 상담 했더니 또 재석기실이 지금 회사가 자빠지네 마네요. 실직 위기에 있어. 그럼 뭐 보험은 아시겠지만 한 번 내는 거야, 여러 번 내는 거야? 답 안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일주차 보세요. 월요일부터 세 명의 상담을 다 이렇게 말아먹었어. 설계사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그쵸? 일진이 사나워졌어. 그럼 그 주간 계속 꼬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죠? 꼬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럼 이제 다른 케이스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정상현 설계사가 월요일 약속을 딱 잡았는데, 2시에 만나는 고객이 그 사람이 승진해서 원래 누락될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진짜 특별 인사공지가 터져갖고, 포상 인사가 터져갖고 이 사람이 다락승진해버린 거예요. 대리가 과장이 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원이 대리가 됐다든지, 아침에 이게 터졌어. 그리고 나 만난 거야. 그럼 여러분 안 나올 계약도 나와요. 진짜 안 나올 계약이 나와. 갑자기. 사람이 들뜨지 않아요. 신나고 급여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좋은 거 하나 없어요? 추천해주세요. 고객이 밝은 표정으로 막 그랬더니 아유 뭐 어떠세요? 잘 되세요? 지가 막 말 걸 거예요. 막 신나갖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저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필요한 거 같았는데. 예, 이런 일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계약이 나왔어요. 그 두 번째 상담 4시에 갔더니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아들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겨서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임신한 거야. 임신 소식이 터진 거야. 무슨 일 벌어집니까? 없던 니즈가 살아나죠. 종신보험 당장 하겠다. 어린이보험 좋은 거 없어요. 태아보험 뭐 그죠?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이 터져요. 고객이 막 물어볼 거라고. 좋은 거 좀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상담 기가 막히게 됐고 다음에 내가 이제 제안하고 2차 상담 약속됐겠죠? 자, 세 번째 고객을 만났더니 7시에 세 번째 고객을 만났더니 여기는 또 이 집이 좀 사는 집인데 서울 시내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경쟁률 몇백 대 1을 자랑한 사립초등학교 애가 입학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뭐 소식이 터진 거야. 그럼 무슨 일 터집니까? 애 유학 보낼 거 생각하니까 학자금 보험 이런 거 막 터집니다. 그냥 보험이 생겨요 그냥.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약속, 첫 봤다 약속이 뭡니까? 사장한테 깨진 사람 만나, 두 번째 부부싸움한 사람 만나, 세 번째 실직에 비는 사람 만나. 아주 재수가 털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똥 밟은 수준이 아니야. 월요일부터 이 지경 나면 그냥 할 맛이 떨어지는 거죠. 난 왜 안 되나? 난 왜 이런 고객 만나나? 점점 주눅 들고 사람 맛이 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 포상 승진이 터진 고객을 만나서 계약이 그냥 저절로 나와. 그 다음에
임신, 임신 소식 들은 고객한테 종신보험 상담이 기가 막히게 세팅돼. 세 번째, 사립초등학교 입학한 그런 경사, 집안에 그런 큰 경사 터진 고객도 연달아 만나면서. 네. 그러면 여러분 신이 나요, 안 신나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보니까 2건 계약 나오고 한 건은 확기로 됐어, 클로징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 주는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즈는 본인 노력도 한 절반이지만요, 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몇 번 강의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밑에 강의 보면요,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이런 강의 했던 이유가 이건데, 세일즈는 왜냐면 우리가 누굴 만날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느끼지 않습니까? 기분 좋았을 때 들었을 얘기면 화 안 나는 내용인데, 하필이면 내가 피곤하거나 기분 안 좋을 때 들어와서 짜증내고 화내버렸어. 시간 지나니까 약간 내가 미안하긴 하죠, 상대방한테. 왜? 내가 컨디션 좋았을 때 화낼 내용이 아닌데 가만히 냉정을 찾아보니까 내가 오버했거든, 아니면 내가 너무했거든. 왕왕 터집니다, 이런 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저도 몰랐었는데 매번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많은 설계사들, 제자들을, 후배들 양성하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더라고, 특징이요.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강의안이 이거예요. 활동량의 원리가 그냥 사람 많이 만나라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원리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는 원리가 있더란 말이죠. 즉,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재수가 좋은 고객을 자꾸 걸려요.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똥 밟는 고객을 걸리는 거야. 그냥 하면 할수록 맛이 가고 주눅이 들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 빠지고, 나중에 비전이 흔들려서 일을 접게 되는 것이고, 잘 되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 신이 나고 좋은 고객 걸리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어떤 일 벌어집니까? 연봉이 1억, 2억, 3억 돌파해갖고, 나중에 업계 레전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인생기사, 운칠기상. 맨날 들었죠? 운이 70%요, 본인의 노력이 30%다. 보험은 내가 봤을 때는 운 5, 기호.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그냥 복 터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보험은 운도 많이 작용하지만 절반 정도 자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동량의 원리는 그런 우리가 그러한 좋은 고객들, 활동량을 그냥 신이 나게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고생하더라도 사람 많이 만나라 강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나는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극적이고 이렇게 운이 쫙쫙쫙 펴진 영업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그냥 제목만 듣고서 아유 또 뭐 정상 강사님이 또 꼰대 같은 헛소리 하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처음 들으신 분은 계속 끝까지 정주해서 들으십시오. 네. 자, 최후 통첩 게임. 여러분들 얼티메이텀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자, 이 얼티메이텀 게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을 줘. 근데 혼자 못 가져.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싫다 그러면 둘 다 못 받아. 즉 A하고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을 주는데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B하고 나눠 가져야 돼. 5대5로 나누던 7대3으로 나누던 9대1로 나누던 8대2로 나누던 자기 마음이야. 그런데 만약에 B가 나 이 돈 안 받을래 그럼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즉 돈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은 A한테 있고 그 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은 B한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돈을 나누는 A의 역할이라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겠습니까? 보통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실제 영업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일반적으로 5대5로 나눠야죠 라는 사람이 있어요. 5대5로 나눠야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4를 갖고 상대방한테 6을 주겠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무조건 수락할 거 아닙니까? 오, 대단하시네. 응? 근데 내가 만약에 90%를 갖고 내가 90만원 갖고 10만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B의 입장이 됐습니다. 공돈이 들어왔어. 근데 얘가 나누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지인이 아니라고 칩시다. 5대5로 나누면 공평한 건데 욕심을 부려갖고 지는 90만원 갖고 여러분들한테 10만원을 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있겠고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은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요. 지금 무슨 소리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 얼굴 약간 줄일게요. 몫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었고, 제한된 금액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두 번째 사람은 제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냥 5대5인 경우에 누구나 다 받죠. 그런데 20% 미만일 때, 즉 상대방은 80%, 저 사람 80%, 20%,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예 필요 없어, 안 받아. 근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꽁돈이기 때문에 99대 1로 해도 받는 게 이익이에요. 왜? 거절하면 그 만 원도 없지만 거절 안 하면 만 원이 더 생기잖아요. 꽁돈이잖아, 꽁돈. 길바닥에서. 그렇죠? 5대5이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99대 1로 한다 하더라도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그 1만 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왜? 공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왜 거절하냐? 왜 이익을 포기하느냐? 불공평하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응? 이 얼티메이터 게임을 해보면은요, 이 심리 게임인데 이걸 하면은 20%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한 수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응?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후 통첩 게임의 결과는 인간이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공정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업에서는. 사실, 응?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되게 재밌게 표현된 게 있어요.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야. 즉,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불공평한 건 못 참는다고 우리나라 사람 특히 공평성을 갖는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좀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사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가난함이 아니에요. 불공평이지. 그렇죠? 여러분 3, 40년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로워졌습니까? 나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쉰한 살 아닙니까? 저 어릴 때만 냉장고에 넣으면 김치밖에 없었어요. 맨날 김치, 동치미, 깍두기 막 맨날 저 어렸을 때는요. 아마 저랑 나이 비슷한 50대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나 어릴 때 냉장고 열면요. 그냥 김치, 동치미, 깍두기 이거밖에 없었어요. 배고프면 동치미 국물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엄청나잖아. 그냥 썩어 문드러서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안 먹어서 상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회 문제는요. 모든 게 이 가난함의 문제나 그런 게 빈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공평의 문제인가? 불공평의 문제. 응? 자, 인간은 공정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정하면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야, 공정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즉, 나는 10만원 필요 없어. 너도 못 갖게 만드는 거죠. 내가 10만원 포기하는 조건도 너도 90만원 못 받게 만드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똑같이 주어진 돈이면 반반씩 나눠야 되는데, 왜 네가 무슨 권리로 넌 90 받고 나는 10만원 받아? 아, 필요 없어. 그러면 나는 그냥 10만원, 나 포기할 테니까 너도 90만원 손해봐. 이걸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응? 즉, 자,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가 공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지만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맨날 벌어지죠? 터무니없이 비싸다든지 나 진짜 이 상품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나 진짜 노트북이 한 대 필요해.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바로바로 구매를 안 해버리죠. 아무리 필요해도. 그렇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영업에서 특히 많아요. 여러분들. 고객은 안봄 오케이 5만원 생각하는데 설계사가 10만원 갖고 나타나. 바로 거절해버려요. 왜? 근데 설계사는 훨씬 좋은 거 갖고 왔지만 설계사 훨씬 좋은 거 갖고 고객은 바가지 씌우는구나. 밑도 끝도 없이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객의 니즈를 잘 모르면 자신 없으면 무조건 싸게 제한하는 강의님 했었어요. 그렇죠? 이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모르고 사항을 모르면 자신이 없다면 무조건 싸게 제한하라. 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가 공정하다고 생각될 경우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지만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구매를 안 합니다. 불공정하다 이거지. 그럼 반대는 뭡니까? 공정하다 그러면 또 사요. 필요 없는 물건도 사. 이게 웃긴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은 필요 없는 물건도 공정성 때문에 구매를 하게 돼요. 이게 보험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져요. 다시 보험은요 여러분들 이게 무형의 상품이야. 특징이 그 다음 복잡해. 그 다음에 현실의 만족이 아니라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비 미래 만족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의 만족도 아니요 무형인데다 복잡하게 짝이 없어요. 고객들이 판별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왜?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암에 무조건 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노후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결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 무형의 세일, 특히 금융 세일즈나 이런 서비스 세일즈에서는 제가 보험은 판매가 아니라 서비스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 특히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생각보다. 응? 왜? 물건이 눈에 보이면 니즈로서 판별을 내는데 이 보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 대표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응?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고객이었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만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12, 13년 전이었을 까 10년, 거의 10년 넘어갔죠. 제가 그래갖고, 기존에 보험이 있긴 있었는데, 가입한 지 3년 지났는데, 상품이 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보험은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하고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제안한 게 훨씬 좋아. 비용적으로나 모든 게 타당스러워. 진짜 타당해. 그리고 적립금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괜찮이 우월한 것을 제안했고, 고객도 제가 제안한 상품이 훨씬 더 좋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 그러니까 둘 다 유지할 상대는 아니니까 기존 걸 일단 정리하고 제 걸로 갈아타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회사에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설계사가 있었는데, 담당 설계사에 전화하면 미안해요. 회사로 연락을 했겠죠. 해지하려고. 해지하고 난 다음에 내 거 하기로 했었으니까. 근데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연락이 가니까 결국은 담당 설계사가 디펜스 돌아왔겠죠. 3일인가 4일인가 지났더니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찾아갔죠. 그랬더니 정사윤 씨, 이 보험은 제가 도저히 이거는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정사윤 씨 다른 상품을 나한테 제안하는 하는 내가 비싸진 않지만 좀 저렴한 거 있으면 내가 당신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할 테니까 다른 걸 제안하려는 거예요. 아니 고객님도 인정하셨지 이거 훨씬 좋은 게 많고 이랬는데 왜 이거 손해보면서까지 이걸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여성 설계사였는데 그렇게 이 고객한테 공을 들인 거예요.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이분이 막 가을에는 막 집에서 담근 고추장도 갖고 오고 김치도 막 갖고 와서 한 정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깰 수가 없더라는 거야. 예.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상품에 대한 니즈가 아니라 이 설계사가 이 영업인이 나한테 드린 정성을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상품을 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나는 거기에 아무리 상품에 좋은 걸 있다 하더라도 이 설계사가 고객한테 드린 정성을 벽을 뚫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고객은 내 상품을 했어야 이게 타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서 왜? 이 설계사가 고객한테 드린 정성으로 인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니까 유지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진짜 많이 겪었어요. 자, 고객 입장입니다. 응? 자, 내가 지금 어떤 소개로 누굴 만났어. 아니면 DB로 만났어. 이 사람이 내 걸 보장 부속 딱 그냥 리모델링 하라는 거야. 근데 많이 보니까 타당해. 내가 보니까 그래 훨씬 내가 이 상품으로 바깥하는 게 저렴하기도 하고 보장 범위도 커지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보험들은 그 던임 설계사들이 나한테 1, 2년, 3년 쫓아다니면서 공을 들이고 뭐 수세미에 식용유에 참치 세트 들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해갖고 한 건데 이 설계사는 고작 2번 만나서 나한테 계약하려고 그래. 그러면 고객 마음은 불공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불공정한 거예요. 왜? 내가 이 계약하려고 그 설계사 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쏟아보는데 너는 도대체 나한테 한 게 뭐야? 왜? 계약하면 누구한테 이익 갑니까? 물론 고객한테도 이익 가지만 설계사한테 이익 가죠. 그래서 설계사 이익 가니까 고객도 안단 말이에요. 넌 수당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네가 그 수당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한 게 뭐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니까 계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하는 거절 중에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절. 도대체 왜 안 하지? 하는 거절들이 이런 유예요. 이런 유예들. 근데 고객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죠.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니까 안 하는 거야. 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밑에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강의 중에 무슨 팩터 파인드 무슨 얘기 했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는지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이걸 모르면 리모델링한테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다시 그들이 갖고 있는 보장의 내역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그 보험을 가입한 경로와 히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했는데 지금도 연락 주신 분이야. 그런 보험이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왜? 그 보험 잘못 손대면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바로 연락이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정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딱 25분 됐는데 요렇게 제가 쪼개가지고 지금 여러분 PPT 지금 몇 장이 하나, 둘, 세 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PPT 50 몇 장 되는 거니까 이 강의가 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그냥 뭐 사람 무조건 많이 만나라, 막 개고생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신나는 영업을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활동량이 극대화되는 영업을 할지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경제적 이득보다 공정성을 더 염두에 둔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좀 심해요. 경제적 이득이 아주 막대한 것이 아닌 이상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리젝트 해버려. 거절해버린단 말이죠.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활동량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찌 보면은 상품의 이점보다는 내가 이 고객을 얼마나 터치했느냐로 계약 나오는 게 더 많았어. 네, 이건 사실입니다. 다시 제 경험을 뒤돌아보면은 이 상품의 어떤 이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보다는 내가 이 고객한테 얼마큼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뭐야? 거절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거절하기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정성을 계속 기울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활동량이 오히려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